환자 입장에서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인데 안녕하세요. 차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안과 원장 김병진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예. 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한번 그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년 전에 라섹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수술 전에는 안구 건조증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안구가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고 이 증상이 정말 심하게 나타나요. 이 안구 건조증 완치 가능한가요? 이제 잘 보이고 편하려고 수술했는데 그러니까요. 건조증으로 애를 먹으셔서 조금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제 안구 건조증이 수술대에 이제 많이 이걸 느끼시거든요. 수술 전에 이미 이제 렌즈를 오래 끼거나 해서 안구 건조증이 조금 일반인보다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각막을 깎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각신경 약간 무뎌지고 하거든요. 감각신경이 조금 손상이 와 있으면은 눈물이 잘 안 나오세요. 첫 3개월 안에 건조증이 있을 때 눈꺼풀염이라든지 동반된 염증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주셨으니까 예.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선생님. 그럼 안구 건조증 외에 다른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그 말씀하신 안구 건조증이고요. 빛번짐이라고 이제 제일 많이 또 호소하시는 건 특히 밤에 시력이 생각처럼 잘 회복이 안 된다. 정말 드물지만 피하고 싶은 게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이라고 그 각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번짐은 동공 사이즈가 사람마다 달라요. 카메라 조리개가 많이 열려있으면 빛이 많이 번져 들어오잖아요. 특히 야간 동공 사이즈가 유난히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삭 부위보다 이 밤에 동공이 더 커져버리면 주변부에서 번지거든요. 야간 동공 사이즈를 꼭 체크를 미리 해서 그거에 맞게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회복될 때 그 각막 표면이 빤빤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불규칙하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많이 좀 이렇게 번져버립니다.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빛번짐도 그렇고 첫 3개월을 잘 버티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빛번짐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방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동공 사이즈가 커서 빛번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동공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안약이 있어요. 어두워지려고 할 때 한 번 정도 넣으시면 덜 번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시력이 잘 회복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그 고도근시에서 많이 깎은 경우 암만 해도 좀 회복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난시가 심한 분들은 암만 해도 근시만 있는 분보다는 조금 회복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요. 각막이 매끈하게 잘 회복되는 데는 눈물막의 그 균일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건조증이 좀 심했다든지 눈꺼풀염이 꽤 있었다든지 그런 분들은 미리 좀 안정시켜서 수술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요, 선생님, 네. 저희가 피하고 싶은 네. 각막 확장증과 원추각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자 입장에서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인데 이게 각막이 얇아져서 전반적으로 밀고 나오는 걸 각막 확장증이라고 얘기하고 원추각막은 난시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실명이 이럴 수도 있어요? 실명까지는 안 가지만 이건 조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일반 뭐 근시퇴행 이런 거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거든요. 각막 확장증이나 원추각막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 전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각막 지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금 제일 현존 장비 중에 좋은 장비가 펜타캠이라는 장비하고 갈릴레이라는 장비가 각막을 3차원적으로 두께랑 다 분석해서 그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 두 가지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엑시머 레이저 장비도 같은 도수도 고도근시에서 좀 덜 깎는 장비가 있어요. 저희 장비만 해도 독일 회사 장비인데 그 전 버전하고 요번 버전하고 고도근시에서 깎는 양이 한 15에서 20% 정도 줄었거든요. 같은 도수를 깎으면서도 각막을 최대한 세이브하고 깎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철저하게 사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장비, 덜 깎을 수 있는 좋은 수술 장비. 또 한 가지는 원장이 이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이걸 피해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 이제 나온 거는 각막 강화술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콜라겐 교차 결합술이라고 하는데 각막을 깎고 나서 그게 안만 해도 좀 얇아졌잖아요. 그쵸. 좀 형태가 위험하거나 두께가 위험해 보이면은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서 강화를 딱 시켜주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근시 퇴행도 덜 되고 콜라겐이 완전히 이 쐐기막으로 방어막 역할을 확 해주니까 원추각막이나 각막 확장증을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형태가 애매한 위험해 보이는 각막은 미리 사전에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해주면은 근시 퇴행도 막아주고 각막 확장증이라든지 원추각막 그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피해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예.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고객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경험 많고 케이스가 많은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고객 여러분들도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시면은 밝은 세상과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제발요.